파스칼 정도 돼요. 그러니까 메가파스칼로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가 힘을 크게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인제 파스칼의 1000 단위로 1000 파스칼이 되면 이거 1000 자 쓰기도 귀찮아 갖고 어떻게 쓰냐 킬로라고 써요. 그래서 킬로 파스칼. 그럼 이게 앞에 1000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킬로 파스칼을 킬로에 이 K를 빼버리면 어떻게 해요? 1000 파스칼 이렇게 쓰면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1000에다가 1000을 곱하면 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1000의 제곱이 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킬로 다음에 우리가 메가로 표시해요. 메가. 그래서 1000의 제곱이 메가가 되니까 이 표현은 어떻게 돼요? 메가 파스칼 이렇게 표시해야 돼요. 이게. 그러면 이렇게 큰 많이 써야 되는 숫자를 갖다 이렇게 줄여 쓰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1000 곱하기 1000 곱하기 1000을 3개 곱하면 그때는 이 파스칼을 어떻게 쓰냐면 이거 킬로,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메가, 이렇게 3개 하면 기가. 그래서 기가 1기가 파스칼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는데요. 그거 앞에 붙는 킬로는 1000, 메가는 1000의 제곱, 기가는 1000의 3승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예. 그래서 1000 파스칼은 1 킬로 파스칼, 1000 제곱 파스칼은 1 메가 파스칼, 1000 세제곱 파스칼은 1 기가 파스칼. 그죠? 그래서 1 메가 파스칼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미리미리로 주는 이유를 좀 볼게요. 미리미리로 단면적으로. 그건 왜 그러냐면요. 1 메가 파스칼은 우리가 어떻게 돼? 파스칼 빼버리면요. 1 메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메다 제곱 뉴턴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메가는 또 어떻게 돼요? 메가는 10의 제곱이죠, 이거. 그죠? 1000의 제곱이야. 아니, 10의 제곱이 아니라 1000의 제곱이죠. 그죠? 1000의 제곱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뉴턴이 있는데요. 우리가 미리로 한번 바꿔볼게요. 미리미리. 그죠? 미리미리. 이런 형태로 나타낼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나타내니까 여기가 지금 메다의 제곱으로 나왔죠. 그럼 메다, 1메다는 어떻게 돼요? 1000미리의 미리가 되죠. 그럼 1메다의 제곱은 우리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여기다 제곱해주면 되죠. 제곱해주면 요거는 1m의 제곱이 되고요. 요거는 어떻게 돼요? 1000의 제곱 미리미리 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1m는 뭐로 쓸 수 있어요? 메다 제곱은 1000mm의 제곱으로 쓸 수 있죠. 그럼 여기 이제 메다를 없앨 거니까 메다를 없애려면 어떻게 돼요? 메다를 같은 메다를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분자에다 곱하면 얘는 약분이 돼요. 그러면 차원이 없어지니까 1m 대신에 이제 뭘 넣으면 돼요? 여기에 1000 제곱 밀리미리 제곱을 넣으면 되죠. 이거는 같은 값이니까 1이라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요거는 없어져요. 그죠? 그러면 여기 좀 보자고요. 여기 우리 메가는 1000의 제곱이었죠. 제곱. 그죠? 그럼 요거 한번 보세요. 여기 숫자만 빼면요. 숫자만 빼면 여기 1000의 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요? 1000의 제곱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요? 단위가 밀리미리 제곱이 있고요. 여기 뭐가 있어요? 뉴턴이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1 뉴턴 더 밀리미리 제곱이면 이거 뭐하고 같은 거예요? 1 메가 파스칼하고 같은 거죠. 그죠? 예. 그리고 단면적을 뭐로 주는 거예요? 미리미리로 주는 거예요. 1 메가 파스칼을 이제 센치로 바꾸는 것도 여기 참고적으로 넣어놨어요. 넣어놨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어떻게 돼요? 1 메가 파스칼은 1 메가 메다 제곱분의 뉴턴. 그죠? 그리고 이 메다 제곱 쓰려니까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1 미터 제곱은 센치로 바꾸려면 어떻게 돼요? 100 센치가 되죠. 그죠? 요거 이제 미터 제곱으로 없을 거니까 여기다 제곱해주면 되고요. 여기다가도 제곱해주면 돼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얘하고 없어지고 어떻게 돼요? 요게 들어온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100의 제곱분의 1 메가. 메가는 어떻게 돼요? 1000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 약분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100 센티미터 제곱분의 뉴턴. 이렇게 환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한번 환산 한번 해보세요. 여기 2.0 곱하기 12합성 kg per 센티미터 제곱이요. 어떻게 해요? 센티미터 제곱 kg. 그죠? 그 다음에 요거를 갖다 우리가 뭐로 바꿀 거예요? 1 메가파스칼. 그죠? 메가파스칼을 없애고 어떻게 해요?
메가파스칼로 보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 킬로그램 요구를 없애야 되죠. 그죠? 그래서 1 메가파스칼을 갖다가 우리가 센티미터 제곱이나 킬로그램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 100, 그 다음에 센티미터 제곱, 뉴턴이 돼요. 그죠? 그리고 100, 100이더라고요. 요거 1 메가파스칼 우리가 센티로 바꾸면 요렇게 됐던 거니까, 요게 들어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값이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거를 이제 뭐예요? 킬로그램으로 바꾸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뉴턴 없애줘야 되고, 이 뉴턴은 뭐예요? 킬로그램. 그죠? 우리 1kg은 뭐라 그러냐면, 10 뉴턴이라고 그랬죠? 그럼 1 뉴턴은 어떻게 돼요? 10분의 1 kg이에요. 그죠? 그 10분의 1 kg으로 바꾼 거예요. 예. 그 넣고 나면 어떻게 돼요? 10 kg per cm 제곱이 되는 거죠. 그거 들어온 거예요, 그거. 그거 들어와서 나누면 어떻게 돼요? 2.0 곱하기 15중 메가파스칼 되는 거죠. 단위 환산이 자유자재로 돼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좀 풀어볼게요. 자, 1번. 지름이 6mm, 그 다음에 길이가 100mm, 그 다음에 인장력을 받았더니 0.5mm 늘어났고요. 동시에 지름은 0.06mm 줄어들었대요. 이 재료의 포화성비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 길이 방향, 그죠? 길이 방향이 주변이 되겠죠. 그죠? 길이가 100이고요. 원래 길이분의, 그죠? 이플론 x, 그 다음에 이플론 y,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건 어떻게 돼요? 이플론 x가 우리가 길이 L분의 델타 L이 되고요. 이게 D분의 델타 D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거 두면 어떻게 돼요? 100분의, 그죠? 원래 길이 100, 그 다음에 길이 방향 되는 거 0.5, 직경 6, 직경 방향 줄어든 길이 0.06, 그래서 0점이 나오죠. 네. 그 다음에 2번, 직경 20mm, 길이 2m인 공에 20톤의 인장력을 작용시켰더니 길이가 2.08m, 그 다음에 직경이 19.8mm로 되었다면 플러스미는 얼마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직경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길이 방향으로 이렇게 여기 20톤이 매를 일 때 20톤. 그 다음에 길이가 2m, 2m. 그 다음에 D가 20mm 이렇게 돼 있대요. 그래서 우리 요거 구해보면요 어떻게 돼요? 포화성비는 여기는 이제 주 변형이 y 방향이겠죠. 그림이 그렇게 그려놨으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L분의 델타예요. 그죠? 그 다음에 폭은 줄어들겠죠. 여기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D분의 델타 D인데 여기다 붙여놨어요. 그죠? 네. 그래서 플러스 나와야 돼요. 그래서 원래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길이 방향으로 2m, 그죠? 2000mm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늘어난 길이가 얼마냐면 2.08였어요. 그죠? 거기서 뭐예요? 원래 길이 빼야 델타 1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2080 마이너스 2000 해주면 이게 델타 1이 돼요. 델타 1. 그러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델타 1은 0.08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0분의 20 마이너스 19.8 하면 되죠? 이게 원래 길이, 이게 나중 길이. 그죠? 예, 그래서 얼마 나오냐면 0.25 나와요. 예. 그 다음에 직경이 50mm, 길이가 2m인 봉이 힘을 받아 길이가 2m 늘어나고 직경이 0.015mm 줄어들었더니 이 봉의 포화성 비난을 그랬어요. 길이 방향으로 이제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주변의 일이. 예, 그래서 포화성 비는 마이너스 L분의 델타. L은 얼마예요? 2000. 그죠? 2m니까 2000mm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으로 했어요. 2mm. 그 다음에 직경은 줄어들었으니까 마이너스예요. 원래 직경은 얼마예요? 50. 그 다음에 줄어든 거는 0.01. 그죠? 그리고 요거 하니까 얼마야? 0.3 나온 거죠. 네. 포화성비가 0.1일 때 포화성 수는 얼마냐? 포화성 수는 어떻게 돼? M은 포화성분의 1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 나와요? 5 나오겠죠? 0.2분의 1이니까요. 5번 지름이 100mm, 이게 D가 100mm고요. 그 다음에 길이가 L이 250mm인 둥근 막대가 인장력을 받아서 252mm가 되고, 그러니까 요거 뭐야, 델타 L이, 그죠? 이게 나중에 변화된 거죠. L2가 L''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델타 L은 어떻게 돼요? 델타 L은 252 마이너스 250에서 2mm 늘어나게 되는 거죠. 예. 동시에 지름은 99.8mm 줄어들었다 그랬죠. 그러면 델타 D는 어떻게 돼요?
99.8 마이너스 100이니까 마이너스 0.2mm 이제 줄어든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포화성비는 어떻게 돼요? L은 얼마예요? 250. 250분의 2. 그 다음에 D는 100. 100 마이너스 0.2. 그죠? 그래서 요거 구하면 0.25 나온대요. 예. 지름이 100mm, 길이가 1000mm인 재료에 인접력을 적용시켰을 때 지름이 99.8mm, 길이가 1004mm가 되었다. 이 재료의 포화성비 V는 얼마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D, 그 다음에 이게 L, 요게 뭐예요? 99.8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이게 D 프라임 이렇게 되고 L 프라임 낮은 길이. 그죠? 그래서 우리 그 포화성비 구하라 그랬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 먼저 델타 L 구하려고 하는데 델타 L은 어떻게 돼? 델타 L 먼저 배울까요? 델타 L은 낮은 길이 L 프라임이 1004, 그 다음에 처음 길이 1000, 그러니까 얼마가 돼요? 4mm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D도 구해볼까요? D. 델타 D도요. 낮은 길이 얼마예요? 낮은 길이가 99.8, 처음 길이가요? 100. 그죠? 그럼 0.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포화성비는 마이너스, 원래 길이가 얼마요? 원래 길이가 1000, 그 다음 변화된 길이가 4, 원래 D가 얼마요? 원래 D가 100, 그 다음에 마이너스 0.2 이렇게 넣으면 되죠. 그러면 0.5 나온대요. 네. 자, 포화성비가 0.2일 때 포화성 수는 어떻게 되냐? N은 포화성 B분의 1이죠. 그러면 0.25분의 1 되니까 얼마가 돼요? 4 되겠죠. 네. 가로방의 변형률이 0.002이고요. 세로 변형률이 0.0083일 때 포화성 수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0.0022분의 0.0083 해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얼마 나오냐면 3.8 나와요. 예. 우리, 포화성 수 구하라 그랬네. 이거 포화성, 잠깐만요. 이거 잘못 구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뭐야. 포화성 수니까 어떻게 돼요? 포화성 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여기 이제 가로, 세로라 그러면 주변형률이 뭐냐면 큰 변형률이 주변형률이죠. 그래서 이거 가로, 세로로 외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이너스, 이건 늘어났고요. 얘는 줄어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0.0083분의 마이너스 0.002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에 역수를 취하시면 되죠. 그래서 역수를 취하니까 어떻게 돼요? 3.8 나온 거예요. 예. 직경이 20mm, 봉의 길이 L이 2m인 봉에 20km의 인접력을 적용시켰더니 길이가 2.2m, 그죠? 미터 늘어났고요. 직경이 19.8mm 또 되었다면 그 포화성 B는 얼마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한번 구해보는데요. 여기 이제 원래 길이가 얼마냐면 2m. 그럼 요게 얼마가 돼요? 2000mm가 되겠죠? 그죠? mm가 되고요. 요 직경은 D가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작용시켰더니 우리 뭐야 힘을 줬더니 길이가 2.2m로 됐다. 나중 길이가 되는 거죠. 2100mm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직경, 나중 직경은 B'은 19.8mm가 됐대요. 그죠? 그래서 우리 포화성 B 구하라 그랬죠? 수가 아니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여기 얼마가 돼요? 들어가요? 원래 길이가 2000이 들어오고요. 그죠? 처음 길이 2000, 그 다음에 낮은 길이 2100, 그죠? 그 다음에 원래 D가 얼마예요? 20mm가 되죠? 20mm. 그 다음에 낮은 길이가, 여기 잘못했어요. 여기 원래 길이가 200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처음 길이가 어디 있어요? 처음 길이가 요거고요. 낮은 길이가 요게 되는 거죠. 그죠? 낮은 길이가 2100, 그 다음에 처음 길이가 2000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D는 원래 D는 20mm고요. 그 다음에 낮은 길이가 19.8, 그 다음에 처음 길이가 얼마가 돼요? 20 되죠, 20. 그죠? 그럼 이렇게 되니까 요거 얼마가 돼요? 이게 0.2가 되죠.
예. 자, 탄성계수 볼게요. 변형률이 0.015m일 때 응력이 1200이면 탄성계수는 어떻게 되냐? 후크의 법칙 생각하면 되죠. A분의 P, 시그마, 2, 입실론이 되죠. 요거 보면 되죠. 그죠? 여기 응력값을 줬기 때문에요. 예, 응력값 안 주면 이제 A분의 P에서 차수를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탄성계수는 어떻게 돼요? 2는 입실론분의 시그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입실론은 얼마라고 했어요? 변형률 0.015, 그 다음에 응력은 1200. 그래서 구하니까 8 곱하기 10에서 3kg per cm 제곱 나와요. 그 다음에 길이가 5m, 철근을 200MPa의 인장력으로 인장했더니 길이가 5mm만큼 늘어났다고 한다. 이 철근의 탄성계수는 그랬어요. 지름은 20mm, 그죠? 그래서 우리 탄성계수 구하려니까 후크의 법칙 보면 A분의 P, 시그마, 2, 이플론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시그마가 있나요? 시그마 200메가파스칼 나왔어요. 요거는 200메가파스칼이라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탄성 계수는 안 나왔지만 이 변형률 한번 볼까요? 변형률. 변형률 나와 있나요? 변형률 한번 볼까요? 여기 원래 길이, 그죠?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L분의 델타 L이라고 쓸 수 있죠? L 있나요? 있죠. 여기 얼마요? 5m. 그 다음에 델타 L 있죠? 5, 그죠? 그래서 2, 그 다음에 원래 길이가 5m니까 5000mm, 그죠? 그 다음에 5mm, 그죠? 요거 mm는 어떻게 돼요? 약분 되겠죠? 그죠? 그래서 2는 어떻게 돼요? 200 곱하기 1000이 되겠죠? 1000메가파스칼, 그죠? 네. 그래서 2 곱하기 10의 5승 되겠죠? 그죠? 여기 2개, 2개, 하나, 그죠? 5개니까요. 네. 단면이 150 곱하기 150이면 정사각형이고, 길이가 1m, 강제를 120kg의 압축력을 가했더니 1mm 줄어들었다. 이 강제의 탄성계수를 구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볼까요? A분의 P, 시그마, 2, 이플론. 그죠? 근데 여기 응력값 지금 안 좋은데 응력값은 우리 보니까 되게 힘 줬죠. 그 다음에 단면적 구할 수 있는 걸 재원해 줬죠. 그러니까 우리 시그마 먼저 구하면 어떻게 돼? A분의 P, 그죠? 그래서 A분의 P인데 A 값이 얼마야? 120kg니까 뉴턴으로 바꾸면 1000 해주면 되죠? 킬로는 1000이라고 그랬죠? 네. 거기에 단면적은 어떻게 돼요? 150 곱하기 150, 그죠? 그럼 요건 어떻게 돼요? 5.3 메가파스칼이죠? 뉴턴 퍼 미리미터, 그죠? 바꾸면 우리가 5.3 메가파스칼 돼요. 그죠? 네. 요거 이제 안 보셔도 알 수 있죠? 앞에서 우리 한 거니까. 그 다음에 입실론은 어떻게 돼요? 입실론 구할 수 있나요? 요거 5.3 메가파스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야? 1mm 줄어들었는데 원래 길이가 주어져 있죠. 그죠? 그러니까 입실론도 구할 수 있죠. L분의 델타 L. 요거 구하니까 어떻게 돼요? L은 1000이 되고요. 1mm. 그러니까 요거 어떻게 돼요? 0.001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탄성계수 구하면 어떻게 돼요? 탄성계수 2는 5.3 메가파스칼 분의 0.001. 그죠? 요거 계산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식물 때는 이제 뉴턴을 그냥 넣었어요. 미리미리 제곱해갖고. 그래서 얼마 나오냐면 5.5333.3 메가파스칼 나와요. 그죠? 요거는 뭐 요거 1000분의 1을 곱하니까 그냥 당연하죠. 그죠? 예. 이렇게 나오니까요. 여기서 이제 메가파스칼인데 여기 몇 번이 되겠나? 1번이 되겠죠? 그죠? 단위 환산하는 거 요거 하는 거 앞에서 있는 거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예. 자, 그 다음에 탄성계수와 전단탄성계수의 관계 어떻게 된다 그랬죠? 전단탄성계 탄성계수와의 관계 G는 2의 1 플러스 플러스 미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거 찾으시면 되고요. 예. 근데 뭐로 나타내냐면요. 여기 포화성 B를 구해나올 때 G와 2의 옳은 관계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돼요? 여기 되겠네요. 그죠? 예. 일단 포화성 수로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요거 n분의 1 집어넣고 그럼 2 가로에 n 플러스 1분의 m2가 되겠죠. 예. 그 다음 2번 볼게요. 탄성계수 2와 전단은 탄성계수, 그 다음에 포화성 m, 지금 앞에서 한 거죠. 2에 m 플러스 1분의 m2, 그죠? 요거, 예.
그 다음에 탄성계수가 2.3 곱하기 12.kg per cm 제곱이고요. 포화성비가 0.35일 때 전단 탄성계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전단 탄성계수 구하려니까 어떻게? G는 1 플러스 포화성비분의 그 다음에 2, 그죠? 그 집어넣으면 되죠. 2, 1, 그 다음에 포화성비는 0.35, 그 다음에 탄성계수는 2.3 곱하기 12.5, 그래서 8.5 곱하기 15이 나온대요. 단면적이 20cm 제곱이고 길이가 100mm인 강봉에 인장력 8톤을 가했더니 길이가 1cm 늘어났다. 여기 델타 L이 1cm고요. 그죠? 그 다음에 원래 길이 L이 100cm고요. 그 다음에 힘 P가 8톤이고요. 단면적 A가 20cm고요. 포스비가 3이라면 전단 탄성계수네요. 그래서 전단 탄성계수 구하겠으니까 G부터 써보죠. G는 어떻게 돼요? 2에 1 플러스 포스비분의 2가 되는데요. 일단 보자고요. 2도 없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포괄성비는 3이라고 줬어요. 그죠? 그러면 뭐만 구하면 돼요? 2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그죠? 2 구하려니까 우리 2 구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포크의 법칙 쓰시면 되죠? A분의 P, 시그마, 2, 입실론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응력을 구할 수 있나 한번 보자고요. 응력 P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P 값 나왔고요. A 값 나왔어요. 그러니까 응력 값 나왔죠. 그래서 응력값은 어떻게 돼요? A분의 P니까 20분의 8 곱하기 1000 해주면 돼요. 1000 해주면 이제 킬로그램 퍼 센티미터 제곱으로 바뀌죠. 400이 되고요. 400. 400 킬로그램 퍼 센티미터 제곱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탄성계수 2를 구해야 되니까 이제 응력은 구했고요. 요거 입실론만 구하면 되겠죠. 입실론은 어떻게 돼요? L분의 델타 L이 되죠. 그죠? 그래서 L 있네? L 있죠. 100 있고요. 그 다음에 델타 2도 있죠. 그죠? 델타 L 길이가 1cm 늘어났다. 그죠? 예, 그래서 어떻게 돼요? 0.01이 되죠. 0.01. 그죠? 그래서 우리 2를 구하면 어떻게 돼요? 2는 시그마분의 입질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0.01분의 400이니까 이건 어떻게 돼요? 4 곱하기 10의 4승 되겠죠. 그죠? 네. 이거 뭐 100분의 1이니까요. 뒤집어주면 그죠? 지시면 되죠. 그래 그렇게 푼 거예요. 그 G는 어떻게 돼요? 2에 1 플러스 3분의 1, 그죠? 포화성 수라 그랬어요. 포화성 B가 아니고요. 그죠? B가 아니니까 얘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M 값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돼요? N분의 1로 들어온 거죠. 3분의 1. 그 다음에 2. 그래서 2는 4 곱하기 10의 4성. 그러니까 얼마가 돼요? 15,000kg per cm 제곱이 돼요. 네. 지름이 2cm, 길이가 2m인 강봉에 3,000kg의 인장하중을 작용시킬 때 길이가 1cm 늘어났고 지름이 0.001cm 줄어들었다. 이때 전단 탄성계수는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 지름이 2cm, 길이가 2m, 강봉에 3,000kg 이렇게 인장하중이 작용하고요. 길이가 1cm 늘어났다고 그랬고 지름이 0.02. 그럼 우리 전단 탄성계수 보려면 어떻게 돼요? G는 2에 1 플러스 포화성비분의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어떻게 돼요? 포화성비 구해봐야겠죠. 그죠? 그래서 포화성비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탄성계수 구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먼저 포화성비 먼저 구해볼게요. 포화성비 구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길이 2m, 그죠? 그러니까 200cm가 될 거고요. 200cm분의, 그죠? 그 다음에 델타 L 1, 그죠? 그 다음에 D가 얼마예요? 직경이 2cm, 그죠? 그 다음에 직경이 줄어들었다는 마이너스죠. 0.002. 그죠? 그래서 요거 포화성비 구하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포화성비는 0.2 나온대요. 0.2. 그죠? 네, 요거는 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구해야 돼? 탄성계수 구해야 되니까 후크의 법칙 한번 써보자고요. A분의 P, 시그마, 2, 입실론. 그죠? 그래서 우리 응력을 먼저 구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변형률 값은 어떻게 돼요? 요게 되는 거죠? 그죠? 네. 이 입실론은 일단 200분의 1이고요. 요거 200분의 1이니까 0.005가 되고요. 그죠? 시그마 값 구하려니까 A 값 주어져 있죠? A 값 지름이 2cm, 4분의 파이 곱하기 2의 제곱. 그죠? 그 다음에 우리 힘이 3000. 다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게 얼마가 돼요? 파이분의 3000이 되고요. 그죠? 그래서 탄성계수 2를 구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시그마를
변연율로 나누면 되죠. 그죠? 예, 그러니까 999 하니까 여기 190 985.9 kg